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로 100불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템퍼스 AI가 100불을 일단 돌파를 했죠. 자, 그렇다면 일단 템퍼스 AI가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100불을 일단 돌파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템퍼스 AI가 어떤 식의 지금 매출 구조과 이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와 한번 비교해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매출을 한번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여기 파란선 있죠. 이것이 템퍼스 AI입니다. 그 다음 주황색 있죠. 이것이 아이온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2025년도만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여기는 1259고 여기는 91이죠. 자, 매출에서는 뭐 차이가 안 됩니다. 1560, 171, 여기는 1900, 여기는 300, 그 다음 여기는 2300, 여기는 491, 자, 여기는 일단 2600, 775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에서는 잽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EPS 한번 보겠습니다. EPS를 한번 비교해 보았더니 EPS는 여기서 똑같이 일단 마이너스입니다. 2025년도도 마이너스죠. 자, 그 다음에 2016년도에 되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 마이너스 0.09고 여기서부터 일단 여기는 양전환 들어갑니다. 2027년도부터는 여기는 아직까지 마이너스고 여기는 계속해서 1.10 마이너스 0.51 2029년도가 돼도 1.26이고 마이너스 0.19다. 아직까지도 양전환이 안 됐다. 그래서 얘는 지금 이제 양전환되는 그런 시점이 와 있죠. 지금은 똑같은데 앞으로는 양전환될 수 있는 것이 템퍼스 AI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밸류에이션 한번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여기 있죠. 그래서 아이온큐는 지금 이제 174배수, 그 다음에 일단은 TEM은 12배수 정도 되고 있다. 그래서 배수를 PS 레이쇼로 일단 구해봤는데, 자, 그렇게 했더니 아이온큐가 174배수는 나오고 있고 여기는 12배수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자, 그만큼 여기가 고평가돼 있다는 겁니다. 매출은 없는데 지금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의 심리에서 주가만 많이 뛰어가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일단 뭐 당연하게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100불이 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아이온큐가 정말로 이 정도로 일단은 배수가 많은데 100불이 과연 갈 수 있느냐?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의문을 품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차트 보고 그 다음에 일단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들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로 아이온큐는 지금 이제 100불을 돌파할 수 있을 건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겠죠. 일단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상당히 차트상에는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죠. 지금 이제 추세 자체는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다. 즉 말해서 다른 것보다는 모멘텀을 일단 가고 있는 모멘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아까 보셨듯이 템퍼스 AI처럼 그런 식으로 재무제표라는 이런 것들은 좋지는 못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상승의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얼마만큼 더 갈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먼저 보셔야 되겠고,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정말로 이렇게 100불을 일단은 줬던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그렇게 줬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이온큐 100불을 외쳤던 사람 이름을 보시게 되면 그렉 앨리스라는 사람인데 라일리 스큐리티에서 일하고 있고 별이 5개짜리입니다. 그래서 1074명 중에 지금 94등 하는 사람이죠. 상당히 잘하는 사람이고 42,000명 중에서는 301등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석세스 레이트가 한 57% 정도 되고 있고 그다음 에버리지 리턴 한 30.8%가 되고 있다는 거죠. 상당히 일단은 지금 잘하는 사람이 별 5개짜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온큐 자체를 갖다가 10월 7일 날 바이든급을 주면서 $100 주겠다. 자, 그렇게 이야기했죠. 자, 반면에 리게티를 보게 되면 리게티 같은 경우는 $35만 주고 있습니다. 지분 대비해서 조금은 더 하락되는 모양이 있죠. 그 다음에 D-Wave 마찬가지로 $33 주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100 주는 것 자체가 그렇게 후하게 주게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여기는 $35, $33를 주고 있는데 지금 다 두 개 다 $40 넘어가고 있으니까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100를 줬다고 해서 $100 자체가 뭐 그렇게 불가능한 숫자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일단 가격을 줬던 배경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렇게 $100까지 주는지 그걸 한번 보시게 되면 옥스포드 아이닉스라든지 백다토믹 이런 것들을 첨단 기술 갖다 계속해서 M&A 하고 있다는 것들, 또한 양자 컴퓨팅 하드웨어라든지 센싱, 네트워킹 이런 것들 모든 것들 완전히 다 같이 다 하는 그런 풀스택 플랫폼의 전략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들, 그 다음 미 공군연구소 FR라든지 이런 데서 수백억 단위의 신규 매출에 계약이 있다는 것들, 또 2030년도까지 200만 큐비트 오류율의 99.999%가 실현된다는 그런 로드맵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시장의 선도적인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영국의 규제 승인이라든지 EU의 공급 성장들, 그 다음 대형기관 알처라든지 에버스코 웰스 이런 데서 신규 지분 매입이 들어가고 있고 헤지펀드의 롱 포지션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백그라운드가 돼서 지금 이제 75불에서 $100를 주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은 옥스포드 아이닉스를 통해서 핵심 기술이 확보되면서 이온 트랩 방식에 있어서 연산 속도라든지 신뢰성이 극대화된다는 것들, 또 미 국방부, 유럽의 항공 방위 이런 것들과 좀 계약이 되고 있다는 것들,
또 기술의 로드맵이 좀 실현이 되면서 큐피트의 수요가 일단 고속으로 증가된다는 것들, 64큐피트 이런 것들이 되고 있죠. 또 오류료 역시도 세계 최저치가 되고 있다는 것들. 또 재무적으로 본다면 2025년도에 연 매출이 8,200만 이상 1억 달러가 예측이 된다는 것들. 또 지분들을 본다면은 아무래도 기관들이 신뢰하면서 기관 지분율이 좀 급증이 되고 있다는 것도 53.5%에 육박이 되고 있고, 좀 알크 인베스트 이런 데서도 신규 진입하지 않았나, 자, 그런 루머도 또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은 상승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일단 매출이 일단 그렇게 나타나는지 그걸 봐야 되겠죠. 요번에 2025년도 매출은 91밀리언 정도 예측이 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한 112%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 그 다음 일단 171밀리언, 그래서 87%, 자, 그 다음 일단은 314밀리언으로서 83%, 491밀리언으로서 56%, 자, 그 다음 또 775밀리언에서 57%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2030년도 가면 1빌리언까지 예측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일단 매출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가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모습 속에서 백로그라든지 수익 인식 이런 것들이 연도별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 2025년도가 75에서 한 100밀리언 정도 예측을 하고 있죠. 그때 FRL 공군연구소라든지 EPB라든지 클라우드 서비스 유럽 아시아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일부가 반영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 2016년도엔 150에서 180밀리언 이런 것들이 템포 시스템이 판매가 되지 않겠는가. 한국이라든지 포르테 시스템 이렇게 추가 납품들 이런 것들 있겠고, 그 다음에 2027년도 가면 200밀리언 이상 옥스포드 아이닉스라든지 나이트슨 기반의 대형 장기 기업의 사업이 좀 반영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다음 2028년도 가면 300밀리언 이상으로서 양자 네트워킹이라든지 센싱 이런 데의 신사업이 좀 가시화되면서 이렇게 일단 형성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업별의 미래 매출 전망에 대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 2025년도에서 2030년도까지 어디서 매출이 나타날지 그게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 분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전력망의 최적화라든지 효율화, 탄소 감축이라든지 인프라의 대형 수주라든지 프로젝트,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SMR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소형 원자로를 과연 대체할 수 있느냐? 자, 그렇게는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여기다가 일단 투자할 필요 없겠죠. 빅테크들이 거기다가 일단 이쪽에다가 아이온큐라는 데 투자하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까지 전력을 갖다가 대체할 만큼의 지금 양자가 된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은 힘든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망 정도를 최적화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완전히 양자가 지금 이제 에너지를 갖다가 대체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힘들 것 같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제약과 바이오 있죠. 이런 데는 신약 개발 이런 데 할 때는 트라이 앤 에러를 많이 사용하면서 많이 해봐야 되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이용될 가능성이 많다. 그로 인해서 부가가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글로벌의 의료 빅파마들이 AI 기업과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 약간의 좀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금융에서는 상당히 일단 가장 큰 키포인트가 되고 있다. 여기부터 들어갈 가능성이 많겠죠.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한다든지 시뮬레이션, 특별히 리스크라든지 사기 탐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일단 이제 들어가는 그런 모양이 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JP 모간의 제이미 다이먼이 이야기했던 내용들, 자,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양자를 갖다가 바로바로 이용해야 된다. 자, 그렇게 그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수익 금융기관 중심의 니즈가 있지 않겠는가. 그 다음 또 한번 봐야 될 것이 국방과 공공 이런 데서 아무래도 AFRL, RR 이런 데서 RL 같은 데서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고 있죠. 공군연구소, 자, 그런 데서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위성통신, 암호관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보면은 아무래도 양자 인터넷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핵심 솔루션으로서 자리를 매김하지 않겠는가. 자, 그 다음에 통신 분야도 마찬가지죠. 양자 인터넷 이런 것들, 위성의 QKD라든지 광자 연결망을 구축한다는 것들,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 국가 간의 백본, 그러니까 소버린 이런 데서도 이용이 될 가능성이 많겠다. 조금은 시간은 지나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제조와 운송과 물류 이런 데서는 경로를 최적화한다는 것들, 그 다음 AI 플러스 시뮬레이션 등 이런 것들 공급망을 효율화한다는 것들, 이런 데 있어서도 많이 이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항공에 있어서도 소재 개발이라든지 자율주행의 이미지 처리, 항공기 적재의 최적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일어나지 않겠는가. 뭐 이런 것들 옛날부터 에어버스 통해서 하고 있었죠. 그래서 요 중심에서도 금융과 국방, 제약 이쪽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인수 합병된 회사들이 있죠. 자, 거기서도 일단 매출이 일단 추정치가 있는데, 자, 그걸 보게 되면 한 122밀리언 정도 되고 있죠. 물론 지금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나중에 여기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면 더 많이 나타나겠죠. 이런 것들 한번 체킹해 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딜 규모로 본다면 이 정도를 일단 딜을 했는데 여기서 다 현금을 주고 산 건 뭐 큐비텍이라든지 옥스포드 아이닉스 요 정도가 일단 현금 플러스 주식으로 샀고 나머지는 다 주식으로 샀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다. 물론 주식 수는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지만은, 자, 그런 것들 자, 크게 문제 없겠고,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밸류 세일즈로 나눈 배수를 본다면 미디엄 값으로 봤을 때 한 45배수 정도가 되니까
비싸니까 45배수 정도를 주고 샀으니까 뭐 크게 일단 많이 돈을 주고 샀다 이렇게 보긴 좀 힘들겠죠. 그래서 적정한 가격에 이런 것들을 인수하지 않았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아이온큐의 오너십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오렌지 선 있죠. 자, 이렇게 돼 있는 것들. 자, 요게 한 66.4% 되고 있는데 이것이 퍼블릭 컴퍼니라든지 아니면 인디비주얼 인베스터입니다. 자,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66.64%가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등락이 좀 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 32.29% 정도가 아무래도 인스티튜셔널 기관들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아직까지도 기관들 자금이 더 들어와야만이 시장 자체가 좀 안정이 될 수 있는데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개인들 자금이 많기 때문에 등락은 왔다 갔다가 많이 할 수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이온큐가 100불이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일단 밸류에이션을 해야 되냐. 그렇게 했을 때는 2017년도 거 있죠. 요때 매출이 있죠. 에스티메이트 된 것들 314밀리언입니다. 자, 그걸 갖다가 지금 한 70배 정도 주고 있는데 자, 우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 한 100배 정도 주고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야 됩니다. 자, 요거 가정하고 자, 그다음에 일단 지금 이제 아이온큐가 갖고 있는 주식수 있죠. 그것이 297밀리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297밀리언 정도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314니까 그걸 갖다가 100배수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314에다가 100배수를 해준다. 자, 거기다가 일단 아까 보셨듯이 297밀리언이죠. 그래서 297밀리언을 나눠주게 되면 한 105불 정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이렇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2027년도 걸 갖다가 땡겨와야 되겠고 314밀리언 매출을 갖다 땡겨와서 100배수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야만 이 정도의 가격이 나온다는 거겠죠. 자, 이 정도를 일단은 땡겨서 올 수 있는 것이 올해 말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캐션 마크는 해봐야 되는데, 자, 물론 지금 이제 금리 인하,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일단 포모가 되면은 충분히 또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런 가운데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의 증가가 계속해서 일어날 때, 자, 그럴 때는 아무래도 포모가 있으면서 같이 일단 등달아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모습에서 매출의 증가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체킹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아이온큐에 좀 중요한 소식이 나왔는데, 자, 그거 자체를 본다면 블로그에서 나타난 내용입니다. 아이온큐의 방막 있죠. 다이아몬드 방막. 요거 자체가 양자 기술의 파운드리 규모의 생산의 가능성을 열 수가 있다. 자,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아이온큐 있죠. 아이온큐가 인수합병한 회사가 라이트싱인데, 자, 그 회사, 그 다음에 엘레멘트리 6, 이건 DVLS의 계열사입니다. 그 다음에 아마존 웹 서비스 알고 계시죠? AWS. 이런 연구원들이 양자 등급의 다이아몬드 방막 개발에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고품질 고수율의 다이아몬드 방막을 생산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산업 규모의 다이아몬드 소자를 갖다가 제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중요한 건 이거 자체가 어디에 쓰느냐. 자, 메모리 강화에 강좌의 상호 연결. 지금 현재 아이온큐가 가장 필요한 것이 광자 상호 연결이죠. 그 다음에 중계기와 같은 기술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본다면 기존 반도체 제조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해서 고성능의 산호 개발을 갖다가 개발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반도체 소재로서의 다이아몬드 영향에 있어서 변곡점을 제시하고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다이아몬드 방막과 같은 기술은 엘레멘트 6가 70년 이상 개척해온 그런 업적을 바탕으로 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광자기죠. 요거 응용이 된다는 것들, 음량학, 전력 전송, 수처리, 열 관리, 센서 분야에서 다 일단 지금 이제 연관되어 있고, 특별히 자동차라든지 가전 산업의 제조, 석유가스의 절삭이라든지 시추 이런 것들 때 다 응용이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온큐하고 다이아몬드 방막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모듈식으로 상호 연결된 양자 처리 장치 QPU 있죠. 이걸 기반으로 양자 컴퓨터를 구축하는 것 자체가 데이터 센터 규모 시스템을 구축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믿어왔다는 겁니다. 즉 모듈식 접근 방식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듈형의 아키텍처에서 중요한 것 자체가 아무래도 반도체 산업에서 발전시켜온 고품질, 고수율 제조 기술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겠죠. 자, 그로 인해서 옥스포드 아이눅스를 인수한 그 자체도 이제 이런 점에서 인수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 센터 규모 자체가 양자 컴퓨터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네트워크의 패브릭 그 자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아이온큐가 다른 것보다는 라이트싱을 인수하면서 양자 상호 연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자체가 아무래도 최신 상호 연결 기술 자체가 양자 등급의 학습 다이아몬드로 제작된 양자 메모리를 활용하고 있다. 즉 양자 등급의 학습 다이아몬드로 제작된 것으로 활용하고 있었는데, 이 소재 자체가 역사적으로 소규모의 학술적인 특수 제조 방식으로만 제한되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로 인해서 이렇게 소규모 맞춤 제작으로 돼 있었으니까 공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었는데 요번에 아이온큐 엘리멘트6 그리고 아마존 웹서비스가 연구진이 최근에 양자 등급의 다이아몬드 방막을 개발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더 이상 일단 발생하지 않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그런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구팀은 다이아몬드 방막을 제작해서 실리콘과 같은 다른 반도체 기판에 접합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중요한 점은 이러한 다이아몬드 방막이 메모리와 같은 첨단의 양자 소재에 사용하기 위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양자 등급의 다이아몬드 방막은 여러 가지 장점을 제공하고 있는데 파운드리 호환성, 그 다음에 이종 집적화 이런 것들에 두 가지 이점이 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 상당히 기술 발전이 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을 확대한 것이 다이아몬드 필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반도체 소재를 갖다 다이아몬드와 함께 이종 집적화할 수 있어서 시스템 수준 패키지에서 사용 가능한 기능이 크게 증가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면 고품질 고수율 파운드의 호환성을 갖춘 다이아몬드 방막을 생산하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아이온큐에서 산업적으로 유용한 반도체 소재로서 다이아몬드의 진화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특별히 양자 분야에서 이러한 획기적인 발전이 아이온큐의 양자 시스템의 핵심인 컴퓨팅이라든지 네트워킹 하드웨어가 파운드리 규모의 반도체 공정을 활용해서 발전을 가속할 수 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발전이 강하게 빨리 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영역은 아이온큐의 컴퓨팅 부분을 옥스포드 아이오닉스가 인수한 것과 데이터 센터 규모 이상의 네트워킹을 위한 아이온큐의 다이아몬드 양자 메모리의 플랫폼에도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점 자체가 양자 컴퓨팅 네트워킹을 넘어서 GPS가 차단된 환경에서도 향상된 내비게이션을 지원하는 MV 다이아몬드 양자 센서와 같은 다른 첨단 기술에도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지금 이제 발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모여서 또 특허도 많이 내고 있죠. 그래서 기술이 발전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온큐 자체적으로 일단 매출이 많이 증가될 때, 자, 그때 주가가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